계모의 말대로 하겠다면서 제발 방법을 말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계모는 겨우 입을 열죠. 과연 계모는 어떤 방법을 알려줬을까요? 장화를 죽여 자취를 없애야 합니다. 허씨는 지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장화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죠. 아버지는 장화하고 홍련이가 계속 괴롭힌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배모영은요, 자신의 경고에도 이 계모가 여전히 딸들을 괴롭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배모영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되죠. 이건 어떻게 뭐 조치를 취해야죠. 배모영은요, 어느 날 굳은 결심을 한 듯 장화와 홍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또 학대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일 처리하겠다. 내쫓겠다. 이혼하겠다. 그렇죠. 장화와 홍련을 괴롭히는 허씨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허씨, 내가 쫓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배모영은 두 딸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장화의 결혼을 준비해갑니다. 그런데 이 혼기가 찬 장화의 결혼이 속전속결로 준비되던 그때 배모영의 집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계모 허씨가 집에 돌아온 배모영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고 혀까지 차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정색을 하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서 막 호들갑을 떱니다. 왜 그런데? 왜? 뭐. 이상하게 생각한 배모영은요, 허씨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허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배모영 끌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허씨의 발이 멈춘 곳은 바로 장화의 방문 앞이었습니다. 장화 방문 앞? 뭐지? 허씨는요, 배좌수를 세워두곤 곤히 잠든 장화의 방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화의 이불을 들추더니 무언가를 쑥 꺼내 보입니다. 뭐지? 배모영은 허씨가 손에 움켜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모양을 살펴보니 2, 3개월 가량 된 태아와 흡사하다. 태야? 애기 출산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계모의 손에 들린 것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핏덩이였습니다. 한 말이지. 그런데 그 핏덩이가 마치 산달을 못 채운 낙태된 태아의 사체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배모영은요, 이어서 소리치는 계모의 말을 듣고 하늘이 노래질 만큼 큰 충격을 받습니다. 혼례 준비가 다 무엇입니까? 장화가 낙태했으니까 이거 가문의 수치입니다. 계모의 말에 따르면 혼례도 치르지 않은 장화가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했다는 겁니다. 근데 계모의 모든 말을 들은 배모영은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이건 배모영은 물론이고요, 가문의 앞날을 가로막는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하지만 깊은 잠에 빠진 장화는 계모 아버지가 방에 온 것도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장화. 근데 교수님, 저 진짜 궁금한 게 왜 아버지가 장화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진짜 사실이냐? 왜 안 얘기해요? 아버지가 딸에게 그것을 묻지 않는 까닭은 네. 그것이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와 상관없이 소문만 나더라도 집안의 명예는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묻고 따지는 것이 오히려 소문을 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미혼모가 된다는 건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성을 남성보다 미천한 존재로 보았던 조선시대에는 더 심각한 일로 보았던 것이죠.
혼례를 앞둔 양반집 처녀가 낙태했다는 사실이 이 세간에 알려지면 둘째 홍련, 이거 앞으로 쏟아지는 혼담 뚝 끊기겠죠. 그리고 배무용의 지위와 명망도 땅에 곤두박질 칩니다. 대를 이을 아들들 또한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장화를 죽여 자취를 없애야 합니다. 허씨는 지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장화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죠. 배무용은요, 계모허씨가 내놓은 방법을 듣고 깜짝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너무 멀리 갔는데요, 호씨?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죠. 행실이 바르다고 소문난 장화가 정말 낙태를 한 걸까요? 사실 이 사건 뒤에는요, 충격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아휴. 배무용이 장화와 홍련에게 허씨를 내치겠다 선언한 그날 밤, 네. 남편의 뒤를 밟아 따라온 계모 허씨가 우연히 창틈으로 그 모든 말을 들었던 거예요. 아, 이대로 있다간 자신이 내처질 위기라고 생각했던 이 허씨는 먼저 장화와 홍련을 없애야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모는 장화의 거짓 낙태 사건을 꾸몄던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그러던 어느 야심한 밤, 배무용이 급히 장화를 부릅니다. 장화는 아버지가 깊은 밤 왜 나를 찾으실까? 의아해하면서 아버지한테 가죠. 그런데 장화는요, 아버지 배무용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자, 이 배무용은 장화에게 외가에 가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한데 저는. 그런데 장화는요, 태어나서 한 번도 외가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깜깜한 밤중에 혼자 외가에 가라고 하니까 장화는 아버지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외가에 가라는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장화는요, 길도 모르고 어두우니까 이건 좀 어렵겠습니다, 아버지라고 말을 했죠. 자, 이 장화의 말에 아버지 배무용은 혼자 가라는 것이 아니다. 동생 장세와 함께 가거라. 왜 장세랑 같이 가요? 아니 자매도 아니. 있는데 왜 장세랑 갈까? 결국 장화는 찜찜한 마음을 뒤로 한 채 장세와 함께 방을 나설 수밖에 없었죠. 자, 영문도 모른 채 깜깜한 밤 외가로 가게 된 이 장화. 장세는요, 장화를 태운 말을 채찍질하면서 다급히 말을 몹니다. 말은 어느새 시퍼런 계곡물이 흐르고 인가도 없는 캄캄한 산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급히 말을 몰던 장세가 말굽비를 당기더니 갑자기 말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장화에게 당장 말에서 내리라고 합니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깜깜한 숲속엔 저 멀리서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리는 듯했습니다. 맞아요, 그 당시에는. 잔뜩 겁을 먹은 장화는요, 말에서 안 내리겠다고 합니다. 못 내리죠. 그렇죠. 장쇠는요, 억지로 장화를 끌어내려 내동댕이 칩니다. 이어지는 장쇠의 말은 장화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자, 이때 장쇠는 장화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장화가 고꾸란지 곳 앞에 거대한 연못이 있었거든요. 장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연못이 누이가 억만 년 지낼 곳이요. 장세가 연못을 장화의 무덤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장수의 말에 장화는 날벼락이 머리 위에 내리꽂히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누이의 행실이 나날이 나빠져 낙태까지 했으니 누이 없앨 수밖에 없어. 자, 이 장수의 말을 들은 장화, 나쁜 행실? 낙태? 장화는 장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수의 이야기를 듣고 장화가 확신한 게 있었죠. 이거 다 죽이는 음모다. 그리고 이 계략 꾸민 거 분명 계모다. 평소 괴롭혔으니까. 예. 결국 장화는 그 자리에서
하늘이 무너져라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혼절할 듯 울던 이 장화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었어요. 동생. 그렇죠. 네. 하나뿐인 동생 홍련. 장화는 홀로 남은 홍련을 지키기 위해서 장수에게 혈육의 정을 생각해서 제발 마지막 소원 하나만 좀 들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네, 너의 말대로 죽겠다. 대신 잠시 외가에 가서 홍련을 보살펴달라고 부탁만 좀 하게 해다오. 장화는 자신의 목숨보다 집에 홀로 남은 동생 홍련이 걱정됐던 거예요. 계모 허씨가 장화에게 누명을 씌운 것처럼 홍련에게도 흉악한 짓을 벌일 수 있겠죠. 장화의 뭐 동생이니까 음. 똑같이 그런 누명도. 예. 또 다 홍련이가 받을 거고 결국 홍련이도 죽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장쇠는 장화의 눈물과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얼른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어서 죽으라면서 장화를 연못가로 떠밀기 시작합니다. 와, 장수의 결국 연못가까지 떠밀린 장화. 결국 깊은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맙니다. 화난다. 아니 근데 이게 실화라는 게 진짜 들을수록 안 믿겨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복누이랬지만 누이를 죽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여성의 성적 순결을 강조했던 조선시대에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을 가문의 수치로 여겨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쇠는 성적으로 문란한 누이를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 좀 지금 질문 감안할 수 있는데 혹시 마지막에 또 통쾌한 장면이 있나요? 상황이? 그러니까요. 기다려보세요. 네, 기다려보세요. 네.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렇게 장화가 장쇠에게 떠밀려 연못에 빠진 다음 날 집에 돌아온 장쇠 때문에 배모영의 집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오? 계모의 비명이 단말마처럼 담장을 넘어섭니다. 장쇠가 호랑이한테 물려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심지어는요, 한쪽 팔과 다리 이 두 개를 뜯긴 채 아주 처참한 몰골이었던 것이죠. 엄청 크게 다친 거네요. 자, 그래서 장쇠를 본 허씨는 그때 단말마 같은 비명을 지른 것이고 다급히 의원을 불러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어이구, 자기 아들은 그 의원 부르고 그날 끌고 어휴, 진짜. 자, 한편 이 살아 돌아온 장쇠를 남몰래 보면서 애가 타들어가는 인물이 있었겠죠. 누가 있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홍련. 다들 장쇠에게 정신이 팔려 누구도 장쇠와 함께 길을 떠난 장화를 찾질 않는 거예요. 홍련의 머릿속은 온통 언니 장화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외가인 무사히 도착했을까? 설마 우리 언니도 호랑이한테 습격당한 건 아닐까? 홍련은요, 당장 장쇠에게 장화의 행적을 묻고 싶었지만요, 그러질 못해요. 계모 허씨가 장쇠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누구도 장쇠 근처에 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홍련에게 기회가 옵니다. 계모가 아픈 장쇠를 좀 외출을 한 거예요. 그 틈을 타서 홍련은요, 장쇠에게 언니의 행방을 묻습니다. 그리고 장쇠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이 뒤집히는 충격을 받죠. 장화가 낙태해서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연못에 빠져 죽었다. 그대로 얘기하는. 가문의 영광이 참. 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이 홍련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심지어 언니가 낙태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안이 벙벙해지죠. 홍련은 늘 장화와 지금 함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장화의 몸에 변화가 있었다면 홍련 맞아요. 모를까요? 대번에 알 수 있겠죠. 거의 온 집이 알고 그럼요. 있는데. 게다가요, 홍련은요, 장쇠의 입에서
장화를 연못에 빠뜨려 죽이라고 사주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된 홍련은 정신을 잃을 뻔했죠. 계모죠. 허씨, 허씨, 허씨. 계모 허씨. 아닙니다. 어? 바로 장화와 홍련의 아버지 배무영이었습니다. 아,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가 언니의 죽음을 사주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빠가 진짜 제일 악인인데요. 제가 봤을 충격이죠, 때. 충격.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홍련은요, 당장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련이 도움을 청할 곳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성이 집 밖에 나서는 것을 금기시했던 조선의 현실을 생각을 하면 딸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왜 그러냐면은 고존장에 대한 법이라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한다거나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는 것은 영모가 아닌 이상은 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 어디에도 홍련이 마음을 붙일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홍련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선가 파랑새가 뽀르르르르르 날아오더니요, 홍련의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장화다, 장화. 그리고 이 파랑새에게 묘한 기운을 느낀 홍련은요, 이 파랑새를 따라 나섭니다. 자, 그러자 홍련 앞에 커다란 연못이 나타납니다. 바로 장화가 몸을 던진 그 연못입니다. 장화가 그 언니가 죽은 장소. 죽은. 그리고 홍련이 연못을 발견하자 어안이 벙벙하던 그때 이 물로 오. 뛰어들어오너라. 아까 나도. 내 소원이 정말 그렇다면 이 물로 뛰어들어오너라. 오. 홍련이 연못 앞에서 언니 없인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며 눈물을 흘리자 구슬픈 울음소리와 함께 홍련을 부르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홍련은 단번에 그 여인이 언니인 장화라는 걸 알아챘죠. 평생을 함께한 언니 장화는 이미 죽어 세상에 없었고 집에는 장화를 죽이도록 사주한 아버지와 몇 년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힌 계모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홍련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결국 홍련은 결코 해선 안 될 선택을 하고 맙니다. 홍련은 언니의 목소리를 따라 연못 깊숙이 몸을 던집니다. 자, 이렇게 장화와 홍련이 세상을 떠나고 세상은 그렇게 조용히 자매를 잊어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자매의 죽음 이후 자매가 살던 평안북도 철산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